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이 재산세와 보유세를 폐지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 재산세와 보유세 폐지 정책을 내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재님만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보유세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가 집을 살 때 양도세를, 취득세를 내고 집값이 올라가면 또 양도세를 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금은 집값이 오른 만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유세라는 건 뭐냐? 월세 사는 것처럼 집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세금이 나와. 그러면 세금을 다 냈는데 2중, 3중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돼요. 그래서 그게 세금은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 폐지. 예. 자동차 보유세는 휘발유를 넣고 운전을 할 때 세금을 내요. 자동차가 이동하려면 세금을 내야 돼. 헌법에 위배돼요. 아, 헌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어떤 헌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1년에 재산세, 주택보유세가 4조 원이에요. 그것을 걷어들이면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시 집값이 4조만큼 올라가나요? 그 4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에서는 낼 게 없는데 뭐 어차피 내니까. 근데 이거는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데 세금이 나와. 아니, 총재님,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월세나 전세도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총재님께서 그 월세랑 전세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세율 조정으로 집값은 자율에 맡겨야 돼요. 집값은 시장 경제 기능에 그냥 맡겨야 돼요. 공시지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니까. 공시지가를 갖다가 90% 정도까지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택 정책은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시장 기능에 맡겨야 돼. 예, 총재님, 그리고 그 자산시장이라 하면은 이 대표적 자산시장에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이 총재님께서는 주식시장은 더욱 규모를 키우신다고 하셨고, 또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 치솟는 집값이랑 땅값은 안정시킬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총재님께서 현재 한국의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 거래세를 1억 미만은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거래세를 받지 않으면서 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고 안정된 투자가 되도. 주식시장은 활성화하면서 정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부동산 시장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거래세를 폐지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투기의 성향이 더 낮아지게 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이 세금 같은 거 매기는 거를 폐지를 해서 그러면 집값이 더 내려갈 거니까 그것도 더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네요. 증권거래세 폐지랑 세금 안 매기는 거랑 더욱더 자율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거네요. 그럼 내가 이번에 떠든 이야기한 게 머지않아 많은 정치인이 또 따라하게 돼. 예, 총재님, 그 주식하면은 재산이 거덜난다, 뭐 망해버린다, 주식은 투기다,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편향된 시각도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도 정부가 공매도를 계속 한다는 거지. 예, 공매도. 네, 주식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자율적인 주식시장에 네. 공매도가 등장하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하지. 개미 투자자들은 언제나 피해를 보지. 주식시장을 위험하게 만드는데 공매도가 한 요인을 한다. 그렇지. 공매도 말고는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경기지. 네, 금융을, 중소기업들이 가능하면 금융을 융자를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좋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꿔나가야 돼요. 주식에서는 이자가 나가니까. 그 총재님께서 그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그 이전에 일단은 이 주식시장은 위험한 투기시장이 아니다라는 어떤 확신을 먼저 국민들에게 심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국민들이 이 안심하고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은 위험한 게 아니라 은행과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생기도록 총재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식시장이 모든 기업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칙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돼야지.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소액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보험을 만들어서 어떤 큰 피해는 해가 망신하는 일은 없도록. 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보험제도를 잘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험을 만들어 놓고 음을 써야 돼. 자동차 보험 만들어 놓고 자동차 쓰잖아. 그래야 그래요. 응? 예. 그와 같아요. 그 총재님 그 역사 속에 위대한 과학자나 수학자라든지 음. 이 현실 속에서 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음악 얘기를 빼놓지 않거나 또는 실제로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또 음악 부분에서도 천재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천재라면은 이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이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과 이 음악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그 총재님만의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재들이 음악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천재는 또 전생과 연관이 있어. 전생에 그런 뛰어난 애들이, 그러니까 전생에 그 사람들의 천재들의 문화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천재들이 우리 색수상식 감각 기능이 발달돼 있다. 천재 아닌 사람이라고. 어? 동물이 음악을 좋아하나 안 하잖아. 음악은 지능과 일치해. 지능이 높을수록 음악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아프리카 원시인들은 지능이 낮잖아. 그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해. 자기들의 음악, 자기들만의 음악과 춤을 치잖아. 음악을 좋아하는 데서 머리가 다 좋은 건 아니지. 그게 전통 문화야, 그거는. 음악을 하거나 이런 건 전통 문화인데, 그래도 천재들인 이 클래식이나 다양한 음악을 작곡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영혼이 발달될 수,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천재가 영적으로 더 가깝잖아. 영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을 마이클 잭슨도 천재로 봐야 돼. 그저가 음악이라는 것이 말이 음악이지, 그게 혼이라고. 인간들의 혼을 흔드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무대에 서면 그냥 사람이 다 졸도를 하는 거지. 내가 무대에 서면 대학생들이 다 졸도하는 거 봤잖아. 내가 노래 잘하나? 음악을 안다는 자체의 그 교감력이 뛰어나단 말이야. 소리를 통해서 인간을 장악하는 거야. 근데 말이 소리를 통해서 장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 내에 어떤 혼이 들어서 뛰어난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야. 노래에 어떤 혼이 담기는 거군요. 그래, 그 혼의 크기, 이게 음악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보편적으로 음악 관련 종사자들은 영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나요? 사람들이 미술가들이나 미술하는 사람이나 응? 미술이나 음악가. 하여튼 예술 계통은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야. 아, 그렇군요. 천재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지. 총재님은 예술이랑 과학, 수학 중에 어떤 걸 더 높게 평가하시나요? 모든 게 다 지능이 높아야 되는 것들이지. 근데 예술을 제일 지구인들이 예술이 제일 높이 평가되는 거지. 과학자들은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수학적으로 머리가 발달된 거, 지능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음악에 좀 덜 민감해. 총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서 이 잘 나가던 연예인들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최근 연예계에서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만약 우리가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런 어린 피해자들의 정서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또 우울증, 심지어 정신병까지 발현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만 또 지난 몇십 년간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이 은밀히 진행되어 온 이 학교 폭력을 단기간에 근절한다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총재님께서는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해 놓으신 총재님만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총재님만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폭력에 앞서서 언어 폭력이 심하다. 언어 폭력. 그러니까 이 언어 폭력을 없애야 돼. 그래서 언어 순환 운동이 내가 대통령 나면 시작한단 말이야. 언어에 불순한 언어를 쓰거나 이러면 전부 다 배제시켜. 고가점을 줘서. 그러니까 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옆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언어 순환 운동이 벌어져. 그래서 나중에 아예 젊은이들에 대한 현재 교육은 실패했어. 언어 자체가 실패했단 말이야. 각 가정이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젊은이들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실패했어. 그래서 그 운동을 할 거니까 옛날 어른들은 욕을 안 했잖아. 지금 젊은이들은 욕을 90% 쓰거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언어 폭력이 그게 폭력이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바라봐.